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전환 프로 이슈 해설의 박진수입니다. 오늘은 대만은 탈원전을 했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에너지 전환 포럼의 양이원영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24일에 대만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했던 것은 제16안 모든 핵발전소를 2025년까지 전부 운행 정지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말이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2025년까지 원전을 제로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을 제로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대만이에요. 타이페이. 이거 우리로 치면 서울이 여기 위에 타이페이가 있고 대만 전체의 섬인데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한반도의 0.2배라고 합니다. 대만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반도니까 남한에는 그러면 0.4 0.4, 0.5 정도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네. 거기에 인구는 2천만 명. 2,3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는 5천만 명 좀 넘는데 그러니까 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은 거죠. 우리보다 높은데요. 거기에 우리를 치면 서울 옆에 원전이 제1원전, 진산원전, 제2원전, 거성원전, 제3원전이 마안산원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개씩 원전이 가동 중이었고 그다음에 제4원전이 롱먼원전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나 대만 타이페이 옆에 30km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진산원전이 올해 폐쇄됐어요. 우리도 월성원전 1호기하고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됐는데 똑같이 여기도 두 개 원전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거성하고 마안산 두 개씩 해서 네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네 개의 원전이 40년 수명이거든요. 근데 40년 수명이 얘가 21년, 23년, 24년, 25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네, 그쵸.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4핵발전소라고 말하는 롱먼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이 되다가 멈추다가 2014년인가 국민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98% 완공이 된 거를 멈춘 거예요. 중단을 한 거야. 그때 국민당 지금은 민진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진당 정부에서 결국에는 이거를 취소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 원전인데 벌써 취소된 지가 한 5년째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개가 있는 거는 2025년이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2025년까지 원전을 제로로 하겠다는 게 대만의 입법부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없애는 거죠. 그 법 조항을 2025년 원전 제로 한다 그 조항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니까 이게 탈원전을 폐기한 거 아니냐 대만 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실제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대만도 탈원전이 포기가 된 건데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국민투표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진사는 이미 폐쇄했고 그래서 내년에 그 폐쇄한 원전 안에 사용 핵연료라고 굉장히 뜨거운 핵연료가 있거든요. 핵폐기물인데 네. 그거를 꺼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폐쇄 절차, 해체 절차 들어가는 거고. 근데 거성하고 마안산 얘네들은 만약에 수명 연장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이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4, 5년 전에 했어야 돼요. 신청하기 전에. 그리고 신청하는 그러니까 가동 중에 얘가 수명 만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전에는 신청을 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하거든요. 근데 얘가 2021년에 수명이 만료되면 아니 이거 말고라도 2025년에 만료되는 얘 원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5년 전에 신청을 하려면 2020년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 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이게 수명 연장을 더 해도 된다. 2025년에 제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럼 수명 연장하려면 안전성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그것도 한 4, 5년이 걸려요. 보고서만 만드는데 그렇죠. 4, 5년이 근데 지금 내년 19년이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근데 투표해도 소용이 없죠. 해서 그 법조항만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 정부 행정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정부 이렇게 말하는데 대만 행정원이라고 그러거든요. 행정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 법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2025년에 원전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원전이 수명 연장이 되려면 그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완전 뉘앙스가 다르게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음. 이 사람들이 왜 그럼 이걸 했냐 이렇게 보면 이 국민투표 안건이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선거를 할 때 국민투표 안건을 같이 내서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안건은 20세 이상 유권자의 0.01%만 서명하면 돼요. 네. 안건을 만드는데. 네네네. 서명받은 이후에 또 유권자의 한 1.5%의 서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안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대만에 핵발전소는 초록색이다 라는 단체가 있어요. 핵발전소를 미는, 그렇죠. 이번에 그 미국의 인바이러먼털 프로그레스라고 말하는 걔네들도 우리는 환경 진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핵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주되게 하는 집단이에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26안 2025년 원전 제로 한다는 그 법안 조항을 폐지하자라고 넣은 거죠. 그리고 그게 이번에 인정을 받은 건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조항을 없애더라도 이미 대만은 이만큼 와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국민투표가 이렇게 10개가 있잖아요. 네. 10개 중에 가장 앞에 2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석탄발전소 전력량을 매년 1%씩 감소시키는 그 투표는 어떻게 됐나요? 그 투표가 높은 찬성률로 통과가 된 거죠. 화력은 확실히 줄이는 네, 걸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쉔아오라 그래서 여기 쉔아오라고 써 있잖아요. 원전 이 3개 부지 가운데 있는 네, 파란색으로 네네. 표시된 부분. 쉔아오, 이 네. 석탄 발전소예요, 이것도. 근데 대만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지금 온실가스도 문제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석탄 발전소가 타이페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걸 건설 중이에요, 얘도 지금. 신규가 아니라 완전 건설 중인 건데 이거를 중단하는 거를 그게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에 대해서 확실히 부정적인데. 그렇죠. 1번은 뭐냐면 이미 가동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1%씩 줄이는 거. 2번은 신규로 석탄 발전소 하거나 현재 건설 중인 것도 중단시키는 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네. 법안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네. 뒤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법안도 우리나라는 이 법안 얘기가 이제 뜨거운 쟁점이지만 대만은 오히려 이 법안이 폐지되더라도 2025년 원전 제로는 그냥 가는 거니까 그건 되돌릴 수 없어요, 법적으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전을 찬성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거죠. 2025년 원전 제로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거에 대대적인 굉장히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블룸버그나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전이 제로가 돼서 대체가 되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계획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이 그림인 건데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역시나 대만이고 여기에 있는 게 다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상풍력. 해안을 따라서 해상 바다 먼바다도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은 덴마크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대만 것도 있고 독일 것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게 그 용량으로만 치면 원전 5개가 넘어요. 원전 5개가 넘는 게 이미 이게 지금 계약에 들어가서 또 이 외국 회사들한테 너희가 여기에 해상풍력 들어오려면은 대만 현지에 공장을 지어라. 그게 LCR이라고 그래요. Local Content Rule이라고 그래서 LCR 룰을 적용시키는 거죠.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써 그 공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021년부터 이미 폐쇄됐고 2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폐쇄될 원전에 대한 대체는 이미 여기 해상풍력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는 거고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이번에 또 추가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덩달아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오히려 네. 대만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은 뻘짓을 하는 거지. 걔네들은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은 네. 2025년 원전 제로가 안 됐다고 하는데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법안 조항만 폐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만 행정부는 국민당을 비롯한 대만의 그 원자력계한테 그래 하나 먹어라. 그래 뭐 폐지는 이거 조항은 폐지시켜 줄게. 하지만 2025년에 원전 제로는 가는 거야. 더구나 거기에 더해서 석탄도 줄어들 거야. 라고 하니까 재생에너지 업계가 지금 오히려 살판이 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약간 원전을 찬성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그러니까 폐지가 되더라도 대만은 원전이 이렇게 줄어들어간 추세이고 그 추세는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있었던 법안, 석탄 관련 법안 때문에 재생에너지 석탄 관련한 결정, 이번에 국민투표 결정, 그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탄력을 받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 전환은 원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석탄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대만은 원전 제로는 이미 2014년에 끝난 거고, 그리고 원전을 정말 연장하고 새로 하려고 했으면 2015년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다만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이번에 결정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얘기는 겉으로 시끄러운 건 원전 제로에 대한 게 시끄럽지만 실속은 사실은 국민투표 10개의 제안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석탄 발전소, 두 번째도 석탄 발전소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던 거고, 그게 실속을 차린 거죠. 그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요. 되고 있는 거고. 그 석탄이 얼마나 되냐면 여기 석탄이 많아요. 대만의 석탄 활약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코울파이 우리도 한 40%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석탄 발전소가 47%네요. 47%요. 우리보다 더 높으네요. 그래도 약간 비슷하네요. 우리도 한 40 정도 되는데 47%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걸 보면 재생에너지가 우리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면적은 훨씬 더 적지만 인구가 한 3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재생에너지는 3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절대량만 봤을 때. 네, 절대량 3분의 1이고, 태양광은 또 한 3분의 1 정도 되고, 풍력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하고. 대만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로 따졌을 때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풍력이 우리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력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대만이 우리보다 한 번이 1위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네 전체 재생에너지의 거의 70%가 바이오나 특히 폐기물이 한 56%예요. 근데 대만은 폐기물 한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같은 이제 스케일을 같이 두고 보면은 사실 우리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많은 나라다.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태양광이 급증하고 있고 풍력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보신 것처럼 해상 풍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많이 늘어나면서 원전이 폐쇄되고 석탄 폐쇄되면서도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 용어 자체 안에 이런 폐기물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재생 에너지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풍력과 그 태양광, 바이오, 수력 이런 게, 지열 이런 게 이제 재생 에너지인데, 발전량에서는 이제 태양광, 풍력이 메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60%, 56% 정도가 폐기물, 쓰레기 태우는 거. 쓰레기 태우는 게 신재생에너지라는 신 앞에 이름 때문에 그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리뉴어블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리뉴어블이 안 되죠, 폐기물은. 이거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언론의 어떤 그 소식들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이 부분에 다시 생각해야 될 점은 앞에 있었던 석탄 활약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지, 어떤 투표 결과이지, 그 뒤에 있었던 이미 행정부에서 이미 결정이 끝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 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은 행정부에서 끝났다기보다 일본 내 법 체계가 있잖아요. 원전을 그냥 무조건 할 수 없잖아요. 하려면은 수명 연장을 하려면 수명 연장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안전 평가를 해야 되고 안전성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하는데 기본 3, 4년 아니 길면 한 5년이 걸리고 그럼 신청을 하려면은 얘가 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몇 년 전에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2년인데 대만은 5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최소한 10년 전에는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2025년이면 10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재가동을 하려면 안전성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미 시기적으로 그거 끝났다는 거죠. 그럼 끝났죠. 그리고 이 신규도 98% 이제 얘가 네. 98% 완공이 됐으니까 그래도 그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생각해보면 2014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멈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멈춘 이 신규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원전을 하려면 5년 동안 사실은 집을 비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다 말고 공사 현장이 5년 동안 비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철근이든 그 안에 게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88억 대만 달러, 이미 우리나라 돈을 한 2조 5천억 원이 새로 들어가야 돼. 새로 그 2%를 채우려면. 네,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사전 준비 신청까지 하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이 없는. 근데 상황. 그걸 왜 하겠어, 그 돈 가지고. 이걸 대체하는 게 이미 다 들어가고 있는, 대체하는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2025년까지 20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에 20개. 그리고 풍력이, 5.5기가와트를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태양광은 사실 원전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석탄도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미 대만 정부에서는 이 시장을 이미 만들어 놨고 이미 원전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정쟁이에요, 정쟁. 전쟁. 정쟁, 정치적인 정치적인 전쟁을 알아들어가지고. 전쟁. 네, 그렇죠. 뭐. 정쟁,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그냥 쟁점밖에 되는 게 없고 실속은 사실은 현재 민진당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최소한 실속을 차렸다. 지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많이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실속을 차린 것 같아요. 물론 국민당 정부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다시 왜냐면 2020년에 그러니까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민진당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2020년에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면서 다시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2020년이면 또 한 2, 3년쯤 남은 건데 그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원전이나 석탄은 처음에 계획해서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만 재생에너지는 인허가 과정이 길어봤자 2, 3년 그리고 건설하는데 한 1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대체가 되지 않을까.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재생에너지. 근데 그럴 만큼 대만의 행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탈원전 탈석탄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정부 안에 원전이 5개가 더 늘어나요. 이 정부 계획대로 따면. 그리고 석탄이 7개가 더 늘어나요. 이 정부 안에. 그러면 그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냐 그러면은 그거는 뭐 평균적인 속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원하는 제도는 잘 안 되니까 국내 재생에너지 주가는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만의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국내 재생에너지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대만에 진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태양광이 전체가 생산량이 8.3기가예요. 1년에. 네. 태양광은 8.3기가를 깔 수가 있는데 국내 중국산 들어오죠. 뭐 그러면서 겨우 1기가 까는 거예요. 1기가 좀 넘게 나머지 7기가 어떻게 해요? 수출해야지. 수출하는 게 대부분은 미국 수출하고 중국 수출하고 인도 수출을 했는데 이 나라들이 다 보호무역주의를 작동을 해서 시장을 지금 닫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운 시장이 하나 있네. 대만은 사실 태양광도 풍력도 제조업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의 업체를 불러다가 그럼 자기 기업도 키우고 지금 막 자기 기업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 업체도 들어와서 여기 와서 공장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전 세계 풍력 발전기 타워를 제작하는 1위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예요. 근데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어. 근데 그 업체가 대만 가서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아니니까 때문에. 우리는 못 만드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되게 슬픈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만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니까 세계의 기업들이 다 대만으로 공장 짓고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 기회를 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주가가 안 올랐는데 대만의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주가가 올랐다니까 참 이게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시사점이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이 시사점은 이런 그 정쟁에도 불구하고, 이 정쟁은 사실 돈이 뒤에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원전을 짓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뒤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정치적 조직이, 거기는 국민당이고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무소의 뿔처럼 내가 원전제로 간다, 석탄 이것도 줄이자, 오케이 받으니까 재생에너지로 가는 그 힘이 실제로 시장에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행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정책을 미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대만 저는 국민투표에 원전하고 석탄에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행정부가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도 만들어질 거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언뜻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 탈원전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작 원전이 지어지고 석탄 발전소가 지어지고 안타깝죠.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열리지 않는 걸 보니까, 이번 대만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얻는 교훈 혹은 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원전 수출한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전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망할 산업을 그거를 질질 끌면 고통만 커지고 돈만 나중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업 업체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고, 경영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망할 거 보이면은 빨리 접어야 된다니까. 이번에 도시바에서 영국의 모어사이드 원전 유젠 프로젝트를 접었잖아요. 왜? 그거 유지하는 자체가 비용이거든요. 매몰 비용. 그렇죠.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시장이 300조 원 시장이 있고, 화력발전소, 가스까지 다 포함해도 130조밖에 안 되고, 원전은 17조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시장에서. 그럼 원전 시장은 왜 들어가? 거기에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래? 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원전 수출하듯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태양광 제조업체가 있는데 8기가와트의 그 태양광을 나라에 세이즈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를 왜 망해가는 산업을 이렇게, 그러면 그게 희망 고문이라고요. 망할 거 빨리 지원해줘서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게 해줘야죠. 왜냐면 원전은 원자력공학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이 모든 관련된 사실은 다른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다 있거든요. 서플라이 체인에 다 있다고. 그럼 그들이 에너지 전환 쪽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왜 자꾸 원전 수출 얘기하면서 희망 고문을 시키냐고.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그러니까 게. 어정쩡하면은 고통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뒤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독점 공급하는 두산중공업, 원전 건설하는 현대건설, 그리고 원전 건설 또 하는 삼성물산, 이 세 기업이 메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그런 대기업들 딱 뒤에 서포팅 받아가지고 이런 사실과 다른 기사들을 막 쏟아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언론을 접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을 오늘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고요. 제가 한 가지 그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시장은 안다. 그러니까. 주가 반영 같은 걸 보면은 물론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 재생에너지의 큰 시장과 어떤 원전에 죽어가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행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만 좀 보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에너지 전환 포럼의 이슈 해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